한국불교의 새로운 수행 문화를 제시한 위례 상월선원의 공주 걷기 순례가 끝난 이후 걸으면서 수행하는 걷기 명상, 행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놓쳤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건강도 챙기는 행선이 코로나19로 지친 우리들에게 힐링과 수행 활성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수도권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급증세가 이어지면서 대규모 재유행에 대한 우려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불교계는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적이고 모범적인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불교계가 사상 유례 없는 폭우 피해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전남 구례 지역을 위해 도움의 손길을 꾸준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생명나눔 실천 광주 전남본부가 무용가 공옥진 여사의 뜻을 이어받은 공옥진 밥차와 함께 구례 이재민과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자비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제주 4.3 항쟁 당시 불교계의 참상을 예술로 표현한 전시회가 서울에 이어 대구에서 개막됐습니다. 전시회는 전북과 경기도, 강원도를 거쳐 올 연말 제주에서 대단원에 막을 내릴 예정입니다. 탈종교화 시대를 맞아 1600년 한국불교 발전에 기여한 제가불자들을 재조명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선 말기 불교의 대시주자이자 김청보 설립자 최송설당 여사의 생애를 담은 소설이 출간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8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한국불교의 새로운 수행 문화를 제시한 위례 상월선원의 공주 걷기 순례 이후 걸으면서 수행하는 걷기 명상, 행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놓쳤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건강도 챙기는 행선이 코로나19로 지친 우리들에게 힐링과 수행 활성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첫 소식 최선호 기자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삶의 전반을 송두리째 바꿔넣었습니다. 무덥고 습한 여름철에도 마스크 없이는 버스나 지하철을 탈 수 없고 웬만한 건물에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닥다닥 붙어서서 함께 소리 지르고 노래를 부르는 게 당연했던 야구장에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적용됐습니다. 불교계를 비롯한 종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사람이 모이는 법회나 예배가 제한되면서 대중과 함께하는 신행 활동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충남 공주에서 있었던 인도 만행결사 예비순례는 코로나19로 급속히 바뀌어가는 우리 사회 문화의 패러다임 속에서 걸으면서 수행하는 행선을 다시 주목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참가자들은 한국 불교의 중흥을 발언하고 각자의 화두를 담아 사흘 동안 이어진 90km의 행선 정진을 원만히 회양했습니다. 걸으면서 수행하는 행선은 걷기에만 치중하는 산책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산책은 그야말로 그냥 이렇게 여유로운 마음은 물론 마음이 이완되고 힐링되는 그런 것은 있겠지만 수행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운동하는 것하고는 구별해야 되죠. 행선은 특히 가만히 앉아서 명상을 떨쳐내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인 수행법인 좌선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너무 급하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은 완급 저절로 내디는 걸음마다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자신만의 화두에 드는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걸으면서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는 행선의 가치가 다시 주목을 받으면서 올바른 걷기 문화에 대한 관심도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좌선과 명상을 중심으로 자기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걸음으로써 행선을 함으로써 자기를 찾고 자기를 알고 그거를 통해서 건강도 지키는 그러한 수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행선을 하면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는 것은 물론 자연스럽게 건강도 챙길 수 있습니다. 절수행을 많이 하면서 무릎에 무리가 오는 경우가 많은 불자들에게는 부담 없는 걷기가 신행과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불교의 새로운 수행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위례 상월선원 순례단이 이번에는 행선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이때 걷기 명상 행선을 통해 힐링과 수행 문화 활성화에 새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최선호입니다. 수도권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급증세가 이어지면서 대규모 재유행에 대한 우려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과 경기도 주민들은 앞으로 2주간 가급적 다른 시도로 이동하지 말아줄 것을 권고하고 확산세가 심각한 교회 등에 대해 역학조사와 진단검사 등 방역 필수 조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도 오는 30일까지 모든 종교시설에 방역수칙 준수와 집합 제한 행정명령을 내려 교회와 사찰, 성당 등에선 법회와 미사 등 정규 예배를 제외한 대면 모임과 행사 등이 금지되고 음식이나 단체 식사도 제공해선 안 됩니다. 불교계는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일부 종교단체들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적이고 모범적인 대응 태세를 꾸준히 유지해 나갈 방침입니다. 각 사찰들은 불자와 신도들에게 사찰을 방문할 때 2m 간격 유지와 발열 체크 등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고 가정을 중심으로 SNS나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포교 활동도 독려하고 있습니다. 불교계가 사상 유례 없는 폭우 피해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전남 구례 지역을 위해 도움의 손길을 꾸준히 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생명나눔 실천 광주 전남본부가 무용가 공옥진 여사의 뜻을 이어받은 공옥진 밥차와 함께 구례 이재민과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자비나눔을 실천했습니다. 광주 BBS 정종신 기자입니다. 한낮 기온 34도. 임시로 가림막을 쳤지만 뜨거운 열기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흐르는 땀이 온몸을 흠뻑 적시고 마스크를 한 탓에 숨을 편히 쉬기도 힘들지만 듬뿍듬뿍 도시락을 채우는 손길에는 정성이 가득 묻어납니다. 불교계 장기기증운동단체 생명나눔 실천 광주전남 본부가 공옥진 나눔 밥차와 함께 폭우 피해를 입은 구례 5일 시장 주차장에서 점심 한 끼를 대접하기 위한 공간을 차렸습니다. 구례 지역의 수해 복구를 위해 전국에서 모인 자원봉사자들과 이재민들을 위한 자비나눔 현장입니다. 나눔과 봉사는 종교인들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눔과 봉사가 있는 곳에 곧 사랑과 자비, 존중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별로 맛없겠지만 구민들이 맛있게 자시고 힘을 내서 수해 복구에 매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점심은 500인분으로 갖가지 재료의 반찬과 아이스크림, 거기에 시원한 냉수와 비타민까지 곁들였습니다. 특히 이번 봉사에는 생명나눔 실천본부 정현숙 후원회장이 서울에서 먼 길을 달려와 함께 동참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뉴스를 계속 접하다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무거워서 저희들이 이런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한 끼지만 맛있게 드시고 첫째는 건강이니까 수해 복구에 애써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재민과 자원봉사자들은 불교계가 연이어 전하는 자비나눔에 고마움을 전하고 따뜻한 한 끼 점심으로 적지 않은 유안을 받았습니다. 저는 하우스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갑자기 피해를 이렇게 많이 입어서 밥도 한 끼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봉사하시는 분들이 밥도 이렇게 제공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에 이어 폭염까지 겹치면서 수해 복구에 어려움이 적지 않은 전남 구례. 불교계의 이번 자비나눔 봉사는 구례 지역 이재민들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은 물론 우리 사회의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는 소중한 자리가 됐습니다. BBS 뉴스 정종신입니다. 제주 4.3 항쟁 당시 불교계의 참상을 예술로 표현한 전시회가 서울에 이어 대구에서 개막됐습니다. 전시회는 전북과 경기도, 강원도를 거쳐 올 연말 제주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릴 예정입니다. 대구 BBS 박명환 기자입니다. 70여 년 전 미 군정하에서 발생한 제주 4.3 항쟁.
수만 명에 달하는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한 가운데 불교계도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토벌대의 학살을 피해 사찰로 들어온 민간인을 돌보다 스님 16명이 목숨을 잃었고 사찰 35곳이 불에 탔습니다. 이러한 제주 4.3 항쟁 당시 불교계의 참상을 예술로 표현한 전시회 제주 불교 동백으로 화연하다가 대구 수성구 리운갤러리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새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제주의 훌륭한 스님들이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눈물을 흘린과 동시에 그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던 스님들과 사람들의 사랑을 동시에 기억합니다. 제주 불교 동백으로 화연하다는 지난 5월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데 이어 지방에서는 대구에서 처음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보리예술가 이수진 작가는 70여 년 전 제주의 주요 식량 작물인 보리의 줄기를 사용해 4.3의 아픔을 작품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김계호 사진작가는 가슴 아픈 역사의 현장을 카메라로 기록했습니다. 대구 전시회에서 처음으로 합류한 윤상길 도예가는 억울한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마음을 작품에 담았습니다. 나가면서 제가 우리 길을 계단을 제가 표현했는데 이 떨어지는 것이 이제 제주 4.3의 어떤 아픔과 고통을 제가 그거를 표현했습니다. 대구 전시회 관람객들은 종교를 초월해 불교계의 아픔에 공감하고 위로를 전했습니다. 약한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또 지켜주려다가 함께 또 희생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다는 것 너무나 가슴 아프게. 제주 불교 동백으로 화연하다는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4.3의 아픔을 알릴 예정입니다. 이달 말 전북 금산사에서 9월 중순 경기도 남양주 봉선사에서 10월에는 강원도 월정사에서 전시회를 열고 11월 말 제주 전시회를 끝으로 대단원에 막을 내립니다. 대구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사찰을 돌면서 꼭 스님들만에게 알려질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모든 시민들에게 같이 알려서 대구 전시회는 오는 26일까지 계속되면서 제주 4.3 항쟁 당시 불교계의 참상을 알리고 화해와 용서로 가는 디딤돌을 놓을 예정입니다. BBS 뉴스 박면입니다. 만해 한용운 스님의 일제강점기 당시 항일 독립운동은 일본을 바로하는 지일의 바탕을 두고 있었고 스님이 지금 살아계셔도 민족 자존을 위해 항일운동을 주장했을 거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고재석 동국대 만해연구소장은 어제 BBS 라디오 뉴스 종합 프로그램 뉴스 파노라마 특집 방송에 출연해 스님은 생전 침략을 한 자도 나쁘지만 침략을 당한 자는 더욱 나쁘다고 말씀하셨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배재수 앵커가 진행한 뉴스 파노라마에서 고재석 소장은 저항 시인으로서의 만해 스님보다 항일 독립운동가의 모습을 더 조명하며 특히 일본 유학이 항일의 삶으로 이끌게 된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고재석 소장은 이 밖에도 방송에서 만해 스님의 어린 시절과 출가 동기, 조선불교 개혁을 통한 독립운동과 신간회 창립 주도, 비밀결사 조직 만당 활동 등 그동안 잘 드러나지 않았던 스님의 다양한 모습을 소개했습니다. 불교계가 국가 유공자들과 홀몸 어르신 등을 위해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천태종 산하 NGO 단체 나누며 하나 되기는 보훈공단 보훈원과 송파 노인 전문 요양원을 찾아 추어탕과 설렁탕 300인분과 마스크, 손소독제 등 코로나19 예방 물품을 보훈원에 입원 중인 국가유공자 가족과 어르신들에게 지원했습니다. 이기생 보훈공단 보훈원장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감사하다며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의료, 복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천태종 나누며 하나 되기는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취약계층을 위해 모두 10회에 걸쳐 1억여 원 상당의 예방물품을 지원했습니다. 나누며 하나 되기는 이번 장마로 피해를 입은 수해민과 자원봉사자들을 돕기 위해 생활용품과 코로나19 예방물품, 식료품 등을 지원하는 자비나눔 행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탈종교화 시대를 맞아 1600년 한국 불교 발전에 기여한 제가 불자들을 재조명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조선 말기 불교의 대시주자, 공덕주였던 김청고 설립자 최송설당 여사의 생애를 담은 소설이 출간돼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서울 봉은사, 김천 청암사에서의 구도행과 독립운동 발자취, 만해 스님과의 교분 등이 방대한 사료를 근거로 기술돼 문학적, 불교사적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전경윤 기자입니다. 조선의 마지막 황태자 영친왕의 보모 상궁 출신으로 근대 교육의 선구자이자 자선사업가, 여류 시인으로 이름을 알린 최송설당 여사. 우리에게는 경북의 명문사학 김천고등학교 설립자로 알려져 있지만 최송설당 여사가 한국 불교 근대화에 크게 기여한 여성 제가불자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송설당 여사의 불교적 삶과 자비보살의 정신이 고스란히 담긴 소설이 출간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직 세무사인 작가는 10년간 사료를 모으고 학술 세미나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축적해 모교 설립자의 일대기를 실명소설로 재조명하는 결실을 이뤄냈습니다. 소설에는 최송설당이 서울 봉은사에서 100일 기도를 올린 사연, 비구니 수행도량 김천 청암사 중창불사에 거액을 시주하고 전 재산을 해인사에 시주하려고 했던 이야기 등이 담겨 있습니다. 청암사라는 절은 우리가 인원항무가 거기서 3년 동안 이제 피해서 기도를 하고 하다가 다시 복위를 해가지고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사실상 우리나라 상궁들하고 인연이 상당히 깊은 절이에요. 그래서 그 절을 송설당이 앞장서서 이제 복원을 하신 사례도 있고. 송설당의 중단 없는 보시행은 법주사 복천암과 금강산 유점사, 창녕 화항산 도성암, 북한산 사찰에 큰 바위나 비석에 남아있는 최송설당이란 글자를 통해 생생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송설당은 1930년 독립운동가 만해 스님을 만나 조국의 인재 육성을 위한 고등교육기관 설립 제안을 받아들여 이듬해 고향 김천에 학교를 세우기에 이르렀습니다. 만해 선사하고는 아주 친분이 돈독했습니다. 했는데 만해 선사께서 나가 성녀지만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불사의 재산을 쓰실 때가 아니다. 지금 일본은 어쨌든 일본의 불교를 한국의 불교에다가 이제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고 지금은 보살님이 하실 일은 이 학교를 세우시라. 지난 1926년 고대 인도 부처님 당시 언어인 버머가 쓰여져 있는 한복을 입고 쪽두리를 쓴 사진은 송설당의 지극한 불심을 잘 보여주고 있고 당시 신문은 송설당을 활불이라고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김천고등학교는 지난 2010년 자립형 사립고로 전환했고 각 분야의 우수한 인재들을 대거 배출해 일찌감치 경북 지역의 최대 명문사학으로 발돋움했습니다. 교육 사업으로 민족 정신을 일깨운 최송설당 여사는 진정한 보시행과 나눔의 실천으로 참된 불자의 삶을 실천해 혼란과 갈등으로 가득한 이 시대에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밀교종단 진각종이 불교계에서 두 번째로 설립한 청소년 단체인 비로자나 청소년협회가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국제자원봉사 등에 주력해온 협회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온라인으로 미디어 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진각종은 미래세대 포교를 위해 불교계에서 두 번째로 관련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지난달 21일 창립 20주년을 맞은 비로자나 청소년 협회입니다. 협회장 상명정사는 연중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특히 국제자원봉사를 대표적 활동으로 꼽았습니다. 스리랑카와 네팔에 개설된 제이지오 센터를 중심으로 종단과 청년들이 그동안 함께 성장해 왔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현장 투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국제적으로는 이 두 군데를 중심으로 우리 신도들 혹은 우리 이제 종립학교 학생들 위주로 해서 많이 참여하고 또 자원봉사 혹은 교류하는 데 인입을 담당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로자나 청소년협회는 최근 랜선으로 미디어 캠프를 열었습니다. 코로나19로 해외 활동이 무산되자 미래 세대들의 미디어 역량 강화에 나선 겁니다. 서울과 대구, 경주에서
20명의 회원들이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고 동영상 편집 등을 실습하며 새로운 활동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영향으로 저희들이 가족과 함께하는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대상으로 영상 편집 교육을 위한 미디어 프로그램을 또 교육하기도 했습니다. 어차피 지금은 이제 뭐 이런 코로나19 시대가 아니더라도 사실은 이제 온라인 활성화가 된 시대이기 때문에 이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미디어 시대에 걸맞는 어떤 활동, 노력을 함으로써 이 코로나19 시대를 극복하는. 비로자나 청소년협회는 가을에 창립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이에 맞춰 화보집 발간과 학술 발표회도 열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수무도를 맞이한 비로자나 청소년협회는 앞으로 새로운 포교 방법으로 미래 세대를 육성해야만 한다는 새 과제를 부여받았습니다. 서울 마포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인도 만행결사 순례단의 공주 걷기 순례 이후 걸으면서 수행하는 행선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고 몸도 다스리는 행선의 가치가 다시 한번 조명을 받으면서 한국 불교의 수행 문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8월 18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